오늘 법륜스님의 100%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 세상에 100%란 없다. 우리가 펀드를 팔아도 고수익을 7%를 줍니다. 그리고 이런 걸 쓸 때는 가로치고 못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항상 펀드 팔 때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들은 단어만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있는 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착각하지 말라. 오늘 신문에 한국경제신문에 몸 보신한다고 삼계탕 한 그릇 싹싹 비웠다간 큰일 난다. 몸 보신한다 해가지고 몸이 망가진다. 왜? 다이어트 중 먹는 보양식 한 그릇이 휴가를 앞두고 다이어트를 하는 이에게는 칼로리 폭탄으로 안길 수 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여기에다가 또 소주까지 곁들이면 이건 완전히 몸의 폭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계탕 한 그릇을 둘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콩 반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처럼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우리가 보릿고개가 있었고 그 이전에 인류는 항상 언제 배고플지 모르니까 미리 저장하려는 육체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뇌를 속여야 됩니다. 나는 지금부터 다이어트 3일간 할 거야 하는 순간 뇌에서 이미 마음 먹은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물도 저장해라 해가지고 암묵적으로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찔 수 있다. 그래서 세계 최고 다이어트를 오늘 조금 있다가 공동구매에 소개할까 합니다. 소개할까. 세계에서 유례 없이 가혹하다. 한국 72년째 유산에 뭉텅이 과세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상속세나 이런 것들을 지나고 보니까 유산 취득세라든지 50억을 5명이 나눠서 받을 때 유산세보다 세금 부담이 3억이 줄어들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의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꼴 저꼴 안 보려고 여러분들은 돈 안 벌어가지고 상속을 많이 안 하잖아요. 집 한 채씩밖에. 독특하고 가혹한 한국의 상속세 제도 해가지고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실렸어요. 우리가 이제 세금, 돈에 대해서는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주 살까 말까 이것이 경기 방어주냐 아니면 추세적 반등을 할 것이냐 NC소프트, 위메이드, 폴로비스, 카카오 게임즈 이런 주식이 최근 1년 동안에 3분의 2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볼 때 게임 시장이 없어질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아요? 게임 시장은 본능입니다. 성욕, 식욕과 더불어 가장 중독이 강한 것이 게임 도박입니다. 요새 막 게임하고 도박하고 같이 볼 것이냐 이 게임이라고 말이에요. NC소프트 야구단도 있는데 그것이 도박 회사라고 우리는 안 하잖아요. 게임 회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단어 가지고 학자들은 막 싸웁니다. 그건 도박인 것 같아. 주식도 도박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가지고 떨어지면 푸니까. 근데 이 게임주가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언저리가 바닥입니다. 지금 70%가 깨졌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 세상이 없어져 버린다면 스마트폰 없는 나를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없는 나. 생활 필수품이 밥이에요? 아니에요.
집에서 밥 안 먹고 나와도 사 먹을 수 있어, 밖에서. 핸드폰 집에다 놔두고 신랑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는 19세기 사람들만 있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에 돈이 너무 많은 사람과 아니면 그 자기 비밀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그 핸드폰을 잠가 놓잖아요.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은 핸드폰을 절대 잠그지 않습니다. 그냥 왜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다 공개할 수 있으니까. 그 외인도 못 버티는 코스피. 지금 50% 이상이 그 외국인 지분인 그 주식은 박살이 난 거예요. 이게 외인 지분율이 가장 높은 거래소의 주식이 S-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석유값이 오르니까 오르든 어쩌든 S-오일이 주가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 기간에 떨어져 버렸어요. 동양생명, 외국인 지분이 많은 게 왜냐하면 올라야 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1,100원에서 1,300원 가니까 20%딴 것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20% 따봤자 환율 때문에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외인 지분이 많은 그 주식들은 힘을 못 쓰고 있다. 그 대표적으로 동양생명, 하나금융지주 이런 회사들은 남들이 최근에 반등을 했을 때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사놓고 기름값이 오르니까 S-오일 사놓고 S-오일 주가가 오르기를 손바닥에 지문이 달아질 정도로 빌어봤자 안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JP 모건에서 비트코인 생산 원가가 하락하면서 시세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 항상 이런 말이 막 텔레비에 신문에 난무할 때가 바닥일 확률이 커요. 저는 이 언저리 어제 2만 달러 깨고 왔잖아요. 오늘 그 2,700만 원 하고 있는데 2,700만 원. 그 준 것이 하루 시간 주잖아요. 아, 이거 18,000달러, 17,000달러, 10,000달러 갔으면 좋겠다. 이건 희망사항이고. 내가 코인 없으니까 희망사항이고. 모든 신문에 이런 단어가 실릴 때가 바닥에. 안 갈 확률이 저는 99%다고 봅니다. 우리 박 회장님하고 그 아침에도 아씨 하루도 안 주고 올라와 버렸네 그러는 여러분한테 갈 때는 말 안 하고 갑니다. 하니까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웜에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항상 과거만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는 내일을 위해서만 존재해요.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 공부가 필요하지. 네가 5개 더 외워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전에 문제를 발판 삼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단어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오늘 아침에 그 네이버에 그 경제에 딱 누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트코인 저가 매수에 거래량도 반등하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일단 오르긴 했지만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9,000달러 선 방어했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9%가 넘어가고 이걸 지킬 수 있을지. 근데 반등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큰 악재가 와도 떨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바닥입니다. 떨어질 때는 아무리 호재를 발표해도 떨어집니다. 주요국 최근 5년간 GDP 대비 가계부채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이 물가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금리가 오르니까 1억 2억을 빌려가지고 산 사람은 1%가 오르면
1%, 2%가 기준금리가 올라지면 1년에 400만 원 꽁돈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5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끌족들 2030 세대들이 빚내서 산 사람들은 지금 고민이다 그 말이에요. 막 5억 낮춰서 내도 안 나가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사겠어요? 좀 더 기다리려 가겠어요? 신문이 이렇게 때리니까 그 살 사람이 약간 늦추겠죠. 늦추면 빚내서 산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까 새벽 4시부터 줄 섰다가 적금 3분 만에 마감했다. 새벽 4시에. 그때 7시에 마감했다고 했는데 지금 연 7% 새마을금고, 어디에서 출발한 안양 동안 새마을금고, 마안 새마을금고, 이곳에서 시작한 새마을금고가 전국으로 지금 7%대로 돈을 당겨내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30명, 100명까지밖에 안 해주니까 고로표를 4시에 타는 이 진풍경이 이렇게 새벽에 나도 이 금리에 올라탈란다 해가지고, 오피스텔이 연리가 3에서 5%입니다. 오피스텔은 안정적이잖아요. 그 집이 내 집이니까, 세를 내지니까. 근데 새마을금고에서 2배 준다 하니까 부자들은, 여기 있는 사람이 가난한 것 같죠? 부자 다단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5천만 원 이로 까먹어가지고 여기다 늘어 3시에 안 하고 차라리 그 건강을 위해서 2호선을 뱅글뱅글 돌란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새마을금고에 7%짜리 내가 넣어,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연리 7% 금리 정기예금이 지금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난리다. 무상증자 테마주 쫓는 개미들 점상후 수직낙하의 울상을, 우리가 이 세상에 무임승차 프리라이더의 문제는 없습니다. 공짜로 있습니다. 유대의 부자 1번은 부자하고 놀아랍니다. 2번은 뭐냐? 가로치고 안 가르쳐줘요. 사람들이. 부자들이 나하고 안 놀아줍니다. 그러면 2번은 뭐냐? 부자 될 놈하고 놀아라. 부자 될 놈이라고 이마에 안 적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마에 안 적어져 있기 때문에 부자 될 놈을 찾을 수 있는 해안을 가질 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미래를.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소환하여 현재를 소진하고 있는가? 불확실하지만 미래를 그리며 현재를 채우고 있는가? 우리는 과거는 내일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그 과거를 몇 개 애워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미자 올레자 오지 않는 날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 날,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공부를 하면 큰 방향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인 대로 작은 실천을 쌓아가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착각하지 마라. 디지털화는 10년간 이야기했는데 디지털화를 내가 직접 하지 않는 한은 디지털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돈은 스마트폰에 있는데 스마트폰을 공부하지 않으면, 디지털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모티콘 내가 하루에 10개씩, 날마다 10개씩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공짜로 보내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알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초 결정, 이 결제기 알아 겁니다. 제가 회장님께서 기가 막힌 체크기를 가져온다고 새벽에 어제 그제 나타났어요. 2길 결제 프로그램을 가져. 지금 당일 3초 결제 시스템으로 다 바뀌었는데 자기는 2길 결제를 가지고 와서 그 회사 회장님이 잘생겼대요. 그러면 회장님, 그 잘생긴 회장님 데리고 사세요 그랬어요. 성공은 생긴 것하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 세상에 100%라는 없습니다. 100%는 내가 노력하고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나밖에 없다. 이것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스폰서가 어떤 회사가 여러분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바꾼 것은 여러분입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여러분이 해야지
내 옆에서 미숙이 누나가 일주일간 밥 안 먹으니까 나까지 홀쭉해졌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네트는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다. 생활 속에. 그래서 첫 번째, 족발을 다음 주 수요일부터 배송을 하고 공장을 완비를 했어요. 김제에다 완비를 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주문을 초복인 내일은 공급을 해줄 수 없으니 그 복날만 먹는 것이 아니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회사 주주 플랜을 3대 플랜으로 가져가겠다. 하나는 쌀눈살, 둘째는 족발, 구구족, 앞발입니다. 앞발 통으로입니다. 세 번째, 그 효소, 다이어트 효소입니다. 그것을 마케팅 안 하고 공동구매로 시스템화를 하겠다. 착각하지 말자. 네트는 생활 속에 있다. 착각하지 말자. 핸드폰 가지고 있다고 누구든지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폰을 가지고 만 원짜리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착각하지 마라. 인터넷 세계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옛날에는 20대 80의 시대에서 20%는 잘 살고 60%에서 70%는 끼작끼작 살고 10%는 가난하게 살고 이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1%는 잘 살고 99%는 잉여 인간이다.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인터넷과 나를 연결하여 돈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고민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착각하지 말자. 코로나 이전 시대는 결코 오지 않는다. 코로나가 끝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스마트폰과 살아가야 되고 그 디지털화 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1대 99 사회에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떻게 부를 미래로 옮겨갈 것인지 코인으로 옮겨갈 것인지 통장으로 옮겨갈 것인지 주식을 할 것인지 문주누나한테 빌려줄 것인지 이 돈을 다단계에 집어넣을 것인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까지 돈을 못 벌었다면 어제까지 일을 다 재조정해서 0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쁜 하루에도 좋은 순간은 있습니다. 코인이, 주식이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고 반등을 줘가면서 합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오늘부터 2억까지 간들 오늘 직선으로 가기 시작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직선은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이 세상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순간순간 나의 미래를 위해서 쌓고 쌓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태산만큼 부를 거머쥘 수 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100%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돼야 연결할 것이냐 연결하다 보면 돈이 되냐. 이거 1번, 2번의 문제에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영상 보고 구독하다 보면 돈이 된다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는데 오직 사람을 연결하라. 이걸 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연결하라. 이걸 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톡, 다이어트를 연결하라. 쌀눈쌀을 연결하라. 쌀만 바꿔도 인생 압구족 족발을 연결하라. 이게 수를 점점 늘려가겠죠. 대리운전을 연결하라. 이 무형가정 전체 다 연결해가는 속에서 우리가 사람은 내 사나 100명만 시스템대로 늘어나면 시간이 가면 1000명이 될 것이요 10,000명이 될 것이다. 돈은 어디에 있냐? 사람 수에 있다.
수가 확장이 되려면 사람 수가 확장이 되려면 공짜가 빠르다. 공짜는 충성도가 낮지만 그래서 빠르기와 충성도 이 사이에 균형 가격을 도출해야만이 내가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은 규모를 갖춰야 되고 디톡은 생각하며 먹어야 되고 내 몸뚱아리를 보여주면 사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건강에서 먹는 거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백미를 현미로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백미를 현미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리고 족발 프랜차이즈는 가게를 내는 것이 아니라 택배 10개를 시키면 그 대리점을 독립해서 마진을 이게 10명을 그 족발 디톡 수입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 비용을 그 사람에게만 주겠다. 그래서 시켜서 먹은 사람은 이미 주주화되어 있고 계량화 점수를 1점, 1점, 1점으로 정하겠습니다. 1점, 1점, 1점. 다시 말해서 그 쌀 지사 1점. 그리고 압구족도 시켜 먹은 사람 1점, 소개자 1점, 지사 1점. 이게 지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디톡은 3점, 3점, 3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디톡은 누구부터 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날씬한 사람들은 박문주 누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먼저 안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이미숙 회장이나 우리 최복심 누나나 이런 그 약간 그 슬림하면서 뚱뚱한 이런 사람들을 먼저 주주로 배치를 하고 이 사람들이 10일간 먼저 디톡을 해보든 쌀을 먹어보든 이 쌀을 먹을 때 우리가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쌀을 어떻게 약간 질게 만들어서 먹어야지 디톡도 되고 몸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식습관이 1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꼬두밥으로 먹으면 그 다음에 질려서 못 먹습니다. 우리가 이걸 연결했으면 좋겠다.